오늘의 수업 내용은 정치과정, 정치 주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치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보시죠.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정치는 나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경 써도 바뀌는 거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를 잘 꾸려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읽기만 하고 잘 읽지는 않아요. 많이 달아봤어요. 댓글을 주로 다는 편은 아닌데 댓글은 잘 달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좀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사이트에 이렇게 해주는. 아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살펴볼까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뜻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모두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여 대화를 하고 투표를 통하여 가족회의를 하면서 장소를 정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요? 이때 가족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SNS를 많이 하시나요? SNS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댓글로 적는 것도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선의 신문고 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도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원 신청, 민원 정책 Q&A가 있고 국민들에게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받는 국민 행복 제안도 있으며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책 토론도 하고 설문조사도 참여하는 정책 참여가 있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으며 예산 절감 제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신청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가 있으며 공청회 참여, 서명운동, 집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정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존재하며 언제든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있으며 또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치는 절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치 과정의 단계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다양한 이익이 표출이 되는 단계입니다. 주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 표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애들 저녁을 주는데요.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급식을 학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익이 표출이 될 것입니다. 정치과정 2단계입니다. 신문, TV와 같은 언론, 지금 현재 있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 등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것을 집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단계 정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4단계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정부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5단계는요, 이제 국민들이 이 정책이 잘 됐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죠.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는지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정치 과정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정치 주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주체는 크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 정치 주체, 국회, 정부, 법원이 있고요. 비공식적 정치 주체들도 있습니다. 공식적 정치 주체 첫 번째 국회입니다. 주로 법을 만들고요, 법을 고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정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걸 행동에 옮기는 정책 집행을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세 번째는 법원이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판결을 내리고요. 나머지 것들 비공식적 정치 주체 남았죠. 한 가지씩 알아보죠. 첫 번째로 정당입니다. 정당이란 더불어민주당, 새천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주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역할을 보면요, 여론을 형성하거나 선거 때 후보자를 추천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요, 아닌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 이익집단입니다. 주로 이해관계를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로 이제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예는 변호사협회, 가수협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익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는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직업군의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걸 유도하거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집단과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입니다. 뉴스, 신문, 인터넷 이런 것들이고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여론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언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